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사업법의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 여기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은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은 항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유욱이란 교수가 KNU에 있는 대학의 큰 공과에서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수가 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이 학교는 학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이게 지금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링크를 꺼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죠. 그림을 그린다면은. 근데 요 링크 구조가 학교는 학과가 있고 학과에는 교수가 있고 교수는 뭘 강의하고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누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내려가는 모델은 하이라키칼 모델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여기 있는데 이 학생은 경북대 소속이야. 여기 경북대예요. 학과고 이렇게 결국은 트리로 나타내기 힘들더라.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또 모델링해 나가는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 구조로 나타낼 수 있게 알게 됐어요. 테이블로서 이런 구조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네 라고 만들어낸 게 릴레이셔널 모델입니다. 여기서 릴레이셔널이라는 게 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수업 시간에 그 가계부라든지 재고관리 테이블들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이런 테이블들을 자유롭게 나타내고 테이블들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에서 실제 자료를 구조하는 모델 중에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내용입니다. 저장되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학번 김철수는 컴퓨터 남학생이고 집 주소는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학과에 다니고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또 이 테이블 한 개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더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학과는 주소가 어디 있고 학과 사무실은 누구고 학과 주임 교수님은 누구고 소속 교수님들은 누가 있다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학생은 컴퓨터 학과의 소속 그죠? 수학과 학생은 또 어디가 있고 수학과 어디에 있고 교수님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과목들이 있다 테이블이 있다면 이렇게 링크를 지어서 보면은 이 이영이는 수학과 학생인데 이 학과 사무실은 어디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을 잘 정리했더니만 자료와 그 자료 사이의 관계를 잘 모델링 할 수 있더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 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DB 모델이 되겠습니다. 관계형 모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관계에 있는 이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테이블이다. 여기 항상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릴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엔티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테이블, 릴레이션, 엔티티 여기 세트를 또 나타냅니다. 세트, 집합, 그거까지 용어를 헷갈리지 마시고 네, 자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 현실에서 학생이 이렇게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학생이라는 현실 속의 엔티티가 학과라는 엔티티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과를 다닌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 엔티티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 엔티티가 테이블이라는 이야기 좀 전에 했었죠. 이 엔티티가 이야기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학생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학생은 이름이 뭐고 학년이 뭐고 지금 지역학과 소속이다. 요런 테이블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해당되는 거고 학과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당되고 우리가 요거 이제 학생 테이블이라 부르게 되고 학과 테이블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학생이 학과를 다니고 있다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학생 엔티티가 소속 학과를 여기 명시를 했다 그죠. 골프라는 친구는 체육학과를 다니고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친구는 컴퓨터 학부를 다니고 요 관계로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모델링을 할 수 있더라.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관계.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릴레이셔널 DB가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생이 이 학과를 다니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학생의 어트리뷰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는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관계는 지금 여기서 학생이 어떤 학과에 소속이다. 학생은 어떤 학과 한 개를 다니고 있고 이 학과는 여러 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을 때 테이블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학생이 학과의 키를 쥐고 있는 식으로 이 학생이 체육학과를 쥐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이 안 생깁니다. 근데 심리학 지금 여기서 오히려 거꾸로 컴퓨터 학과에 이 학생이 있고 똑같은 컴퓨터 학과에 이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 정리를 하다 보면은 중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1n 관계에서는 n 쪽의 테이블이 1쪽의 키를 잡으면 되는데 이런 관계가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는데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 있죠. 한 과목에는 여러 개의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서 n 관계입니다. 스타 관계인데 이럴 때는 이 관계 자체가 독립된 테이블로 나온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요게 지금 사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온다면은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바꿔 나가면 되는 거죠. 바꿔 나가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 관계 수강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성적을 얼마를 받았다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 자, 출발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발달해 나가면서 요 어떤 과목 번호를 어떤 학생이 하면서 어떤 점수를 받았다로 있으면서 이 링크가 앞에 있던 이 링크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테이블로서 우리는 보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어떤 과목을 어떤 학번 학생이 들고 성적은 몇 점이다. 그리고 이쪽 과목 정리된 것은 중복 없이 정리가 됐고 이쪽 학생 중복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자료와 자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중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모델 한글로 하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고요. 요 릴레이션한 말 자체가 테이블이다 그랬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학생이 이름이 뭔데 주소가 뭐고 이메일 주소는 뭔데 이렇게 하나 요 자체가 레코더가 됩니다. 하나 기록이 되죠. 그죠? 한글로 기록 한글로 기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요쪽에 가리키는 요것이 고유의 값을 가졌어. 요걸 키라고 그러는데 이 테이블의 메인 키가 되고요. 이 테이블의 메인 키는 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테이블 안에서는 고유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학생이 학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다른 테이블의 키를 가지고 온 걸 포린 키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키와 포린 키로서 테이블은 엔티티가 되는 거고요. 실세계의 어떤 실체 엔티티가 되는 거고 관계도 지금 엔티티가 나타나 있었죠. 그죠? 얘들과 얘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자료를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왔는데요. 그 다음 한 번 더 이런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 두 개가 있을 때 앞에 학생은 어떤 과 소속이다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넣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처음에 하나를 등록을 하거나 학생 기록을 완전히 하나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거나 딜리트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내용을 여기서 우리 오늘 여기서 셀렉트문 한 장을 배우겠습니다. 셀렉트문
프로젝트 조인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렉트 학과, from 학과, 이건 테이블입니다. 학과 테이블. 학과 테이블에서 뭘 가져와? 학과라는 필드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라는 필드를 가져와라. 어디서? 테이블에서. 근데 조건이 회어절 다음에 붙습니다. 정원이 25명 이상인. 여기 정원이 25명 이상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두 줄이 결과로 리턴되게 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주일 이내에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든 언어인데 절차가 아니죠. 그죠? 절차형 언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학과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요 테이블에서 가져온다. 근데 조건이 뭐지? 이게 조건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식으로 비절차형 언어가 되겠습니다. 비절차형 언어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비절차형 언어 중에 하나의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프로젝트란 말은 학생이란 테이블에서 학생이란 테이블에서 학번과 이름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학생이란 테이블 어디 있죠? 학생이란 테이블에서 이름과 학번을 가져와라. 요거 두 개만 딱 가지고 온 게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셀렉트 문어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수업에서 언어를 배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언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자, 요런 연산들이 가만히 보시면 그죠? 조건에 맞는 회열절에서 내가 지금 회열절에서 뭘 걸게 됩니까? 얘를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셀렉트에서 얘를 걸러서 우리가 원하는 하여튼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요 모든 연산들이 셀렉션,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값을 바꾸는 거, 딜리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트들이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집합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집합 이론. 셋 시어리. 이런 이산치 수학 배우게 되죠. 그죠? 수학. 그래서 이산치 수학 배우는 이유가 이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기본하고 있는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깔끔한 연산이 된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과 학과라는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학과와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테이블을 합쳐야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10명 이하인 학과의 학생의 그러면 체육학과 얘기 나온다 그죠? 체육학과의 학년은 몇 학년이냐 이런 걸 물어보려면 테이블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결국은 테이블 두 개를 합치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인이다. 조인인데 뭘 합니까? 학생과 학과를 조인한다. 조인을 하는데 여기 둘 다 학과라는 게 있으니까 이 학과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조금 전에 있었죠. 정원이 회얼 정원이 10명 미만인 여기에서 아까 뭘 가지고 그랬죠? 학년을 가지고 그랬죠. 셀렉터 학년 from 테이블 들어가야 되죠. 이 테이블을 조인으로 만들어주고 회열절을 뒤에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온다 그죠? 여기에 네. 테이블은 이렇게 조인한 테이블이고 거기서 조건 걸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조인으로서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테이블에서 정원이 40 이상인 초과인 얘가 선택이 됐고 거기에서 학년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서 여기에 테이블 만들고 크리에이트하고 CRUD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CRUD 테이블 안에 있는 엔트리들을 만들어 넣고 여기에 있는 값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 값들을 바꾸고 그럼 딜리트 하는 것과 그 다음 또 CRUD가 하나 더 있습니다. CRUD가 있는데 이거는 테이블 자체를 크리에이트하고 테이블 구조를 보고 구조를 변경시키고 딜리트 시키는 CRUD가 있고 이거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여기서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가 되겠네. 그죠? 자, 이런 연산들이 있다. 집합 연산의
집합 엘지브라, 셋 시어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는 이걸 릴레이셔널 엘지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학에 기반을 둔 연산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주제 하나, 테이블을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 두 테이블을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문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대구 사는 학생이 있고요. 대구는 사과가 유명하고 사과는 피부에 좋더라.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대구에 살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사과 유명하고 사과는 피부에 좋아. 지금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가 중복이 됐는데 바로 직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중복을 최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김출출한 학생이 큰개론을 듣는데 컴프1 듣는데 학점이고 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딱 보다 보면 큰개론을 컴프1 3학년 또 이 중복이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심지어 가다 보면은 문제가 딱 생기죠. 중복이 되는데 이름이 김호경으로 바뀌어 있다 이거죠. 무엇이 맞느냐? 중복이 됐는데 불일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애노말리가 생겼기 때문에 데이터 인테그리티, 무결성이 훼손이 돼서 이 데이터 못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면 여러분들 이 탭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금 여기에 학생 엔티티에 관한 것을 이렇게 따로 모델링을 하고요. 학생. 그 다음에 과목 따로 빼고요. 과목을 강의하는 과목 여기 따로 빼고, 다시 요 성적 처리하는 파트를 따로 뺀다. 이게 지금 답인가요? 한번 봅시다. 학생이 있고 학생은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있습니다. 큰개론, 코드 번호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정해진 교수까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점수를 받았다 있으니까 이 세 개로 나눠주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나눠주면 되겠고,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테이블 설계 이론이 되겠는데요. 그죠? DB 설계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잘 나눠서 중복을 제기한다면은 이게 서드 노멀폼이 됐거든. 3차 정규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누어도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프로그램 쓰는데 사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 나누는 것이 설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과목과 학생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성적을 받았다는 이 관계가 테이블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개념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의미로 사후위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쪽을 찾아가서 보기를 바라고, 대신 이제 이와 같은 테이블들은 봅시다. 학생이 컴퓨터 학과 학생이 주소까지가 있고 여기 하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대구의 특산물이 또 하나의 테이블로 분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특산물이 효능이 좋다가 또 테이블 하나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테이블 3개로 나온다면은 얘는 해결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계가 없고 엔티티만 나와 있습니다. 학생, 도시, 도시의 특산물과 그 특산물의 효능, 그 테이블 3개를 나누면은 당장에 테이블 설계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혹시 MySQL 같은 것을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 굳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리고 혹시 이런 테이블들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 투자하면은 테이블 설계가 가능해지니까 내가 소개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객체가 되고 얘가 객체가 되고 얘가 또 객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설계가 또 어느 정도 쉬워지는 거죠. 100% 이그젝트리 객체다 오브젝트다 그런 말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만드는 엔티티들이 객체와 거의 90% 이상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엔티티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그냥 90%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수월해지겠죠. 프로그램을 구조를 잡고 설계를 하는 것이. 자, 데이터베이스 강의는 여기서 수도하도록 하겠습니다.